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역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질점의 운동역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학 문제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부분인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극좌표계와 원통좌표계를 이용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동역학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러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좌표계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뉴턴의 제2법칙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X와 Y로 이루어진 직교좌표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점이 곡선이나 원형 궤적을 따라 움직일 때를 상상해 보세요. 이때 위치를 나타내려면 XT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YT는 R 곱하기 사인 세타와 같은 복잡한 삼각함수식들이 계속해서 얽히게 됩니다.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 이 식들을 미분하다 보면 식은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계산 실수는 늘어만 가죠. 한눈에 봐도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만약 물체의 회전 중심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스럽게 직교좌표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반지름 R이 일정하거나 각도 세타가 오메가 T로 변하는 상황을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절실해지는 시점이죠. 우리는 오늘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직교좌표계라는 틀에서 벗어나 더 강력하고 유연한 좌표계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바꾸는 마법, 그것이 바로 좌표계 변환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동역학 도구상자에 챙겨갈 3가지 핵심 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R과 세타로 이루어진 극좌표계입니다. 이것은 평면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전 운동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툴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공간으로 확장한 R, 세타, Z로 이루어진 원통좌표계입니다. 3차원 공간에서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복잡한 운동을 해석할 때 아주 유용하죠. 마지막 세 번째 무기는 첩설력과 법설력 분석 툴입니다. 질점이 곡선 경로를 따라 강제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마찰력과 수직항력을 기하학적으로 분해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무기만 제대로 다룰 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동역학 문제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공구를 꺼내 써야 할지 결정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각 도구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휘두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도구인 극좌표계를 꺼내 보겠습니다. 극좌표계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반지름 방향인 R 방향의 운동과 회전 방향인 세타 방향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날 때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좌표계입니다. 예를 들어 회전하는 팔 위에서 미끄러지는 물체나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의 궤적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직교좌표계를 쓰면 고통스럽겠지만 극좌표계를 쓰면 운동을 직관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늘어나는 속도와 각도가 변하는 속도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 공학적으로는 기계 장치의 링크 기구 분석이나 로봇 팔의 제어 등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좌표계의 핵심은 우리가 관찰하는 기준점을 회전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복잡한 물리 현상이 얼마나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경험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극좌표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2개의 중요한 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반경 방향인 R축입니다. 이것은 회전 중심에서 물체를 향해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을 말해요. 물체가 중심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직선 운동 성분을 이 축 위에서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의 단위 벡터를 이 아래 첨자 R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회전 방향인 세타 축입니다. 중심 주위를 도는 회전 운동 성분을 나타내며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항상 R축의 수직이라는 점입니다. 이 방향의 단위 벡터는 이 아래 첨자 세타라고 하죠. 이 두 축은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 함께 회전하며 위치가 계속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교좌표계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축 자체가 물체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물체의 입장에서 힘과 가속도를 아주 효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반지름 방향으로 미는 힘과 회전시키려는 힘을 따로따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의 제2법칙, 즉 시그마 F는 ma라는 공식을 극좌표계의 언어로 번역해 볼 시간입니다. 힘 F를 벡터로 분해했으니 이제 가속도 a의 내부를 낱낱이 파헤쳐 봐야 합니다.
먼저 반경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시그마 F 아래 첨자 R은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a 아래 첨자 R로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 방향은 시그마 F 아래 첨자 세타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a 아래 첨자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가속도 AR과 A 세타 안에는 도대체 어떤 성분들이 숨어 있을까요? 단순히 R과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안타깝게도 회전하는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성분들이 등장합니다. 좌표축 자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하학적인 효과들이죠. 이제부터 이 가속도의 속살을 하나씩 해부해보며 동역학 시험에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이 어디인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경 방향 가속도 AR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수식으로는 AR의 첨자 R은 R 더블 도트 빼기 R 곱하기 세타 도트의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R 더블 도트는 물체가 중심에서 직선 방향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순수한 선형 가속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속도죠. 그런데 뒤에 붙은 마이너스 R 곱하기 세타 도트의 제곱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심 가속도 성분입니다. 물체가 곡선을 그리며 돌기 위해서는 중심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이 필요한데 그 효과가 가속도 식에 반영된 것이죠. 방향이 항상 회전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반경이 늘어나는 방향인 플러스 R 방향과 반대라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습니다. 이 마이너스 기호를 빼먹는 실수를 정말 많이 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우리가 느끼는 반경 방향의 R자, 가속도는 이 직선 운동 성분과 회전으로 인한 구심 성분의 합산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번에는 회전 방향 가속도 A 세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은 R 곱하기 세타 더블 도트 더하기 2 곱하기 R 도트 곱하기 세타 도트로 구성됩니다. 앞에 항인 R 세타 더블 도트는 회전 속도 자체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때 발생하는 첩선 가속도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더 세게 밟을 때 느껴지는 바로 그 가속도죠.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뒤에 있는 이 R 도트 세타 도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리올리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반지름 방향의 이동과 회전 운동이 동시에 일어날 때 발생하는 아주 기묘한 밀림 현상이죠. 회전하는 놀이기구 위에서 중심 밖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몸이 옆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이 코리올리 성분 때문입니다. 동역학 문제에서 반지름 R과 각도 세타가 둘 다 변하고 있다면 이 항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식은 회전하는 계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실체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포착해낸 결과물입니다. 이제 가속도의 두 얼굴을 모두 알았으니 어떤 복잡한 평면 운동도 해석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평면에서의 운동을 마스터했다면 이제 우리의 시야를 3차원 공간으로 넓혀볼 차례입니다. 이름하여 두 번째 도구, 원통좌표계입니다. 원통좌표계는 방금 우리가 배운 극좌표계라는 튼튼한 기초 위의 높이를 나타내는 Z축 성분 하나만 얹은 것에 불과합니다. 수평면에서는 R과 세타로 자유롭게 회전하고 동시에 수직 방향인 Z축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운동을 상상해 보세요.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이나 공중으로 솟구치는 분수 물줄기의 궤적을 설명할 때 이보다 완벽한 좌표계는 없습니다. 기존의 평면 운동 정보에 독립적인 수직 높이 정보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는 동역학의 응용 범위를 비약적으로 넓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제 공간을 지배하는 이 새로운 도구가 실제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나선형 운동이 복잡해 보이시나요? 사실 원통좌표계의 원리를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조합입니다. 바닥 평면에서는 반지름 R과 각도 세타가 변하며 원을 그리거나 퍼져나가고 있고 그와 동시에 Z축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Z축 방향의 운동이 R이나 세타의 변화와 상관없이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3차원 문제를 마치 2차원 극좌표계 문제 하나와 1차원 직선 운동 문제 하나를 따로 푸는 것처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힘의 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름 방향으로 당기는 힘, 회전시키는 힘, 그리고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각각 나누어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에 표시된 화살표들은 각 성분별 R자 힘을 나타냅니다. 복잡한 입체기구의 움직임을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쪼개서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유능한 엔지니어의 핵심 역량입니다. 이제 이 시각적인 직관을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확정 지어 볼까요?
자, 원통 좌표계의 최종 변기인 3축 운동 방정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은 우리가 극좌표계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시그마 F R의 첨자 R은 질량 M 곱하기 괄호 열고 R 더블 도트 마이너스 R 세타 도트의 제곱 괄호 닫기입니다. 회전 방향인 시그마 F R의 첨자 세타는 질량 M 곱하기 괄호 열고 R 세타 더블 도트 플러스 2R 도트 세타 도트 괄호 닫기죠. 여기에 오직 한 줄 Z축에 대한 식만 추가하면 끝입니다. 시그마 F R의 첨자 Z는 질량 M 곱하기 Z 더블 도트입니다. 이 Z축식은 단순한 뉴턴의 직선 운동 공식과 똑같습니다. 단위는 힘의 경우 뉴턴, 가속도는 미터 매초 제곱을 사용하며 질량인 킬로그램과 가속도를 곱한 값이 그 방향의 알짜임과 같다는 물리적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3차원이라서 긴장하셨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의 조합일 뿐이죠. 이 세 줄의 식만 있으면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인공위성부터 정밀한 기계 부품의 거동까지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도구상자 아이템인 접설력과 펍설력을 꺼낼 차례입니다. 이 도구는 특히 질점이 수학적으로 정의된 특정 곡선 경로를 따라 강제로 움직여야 할 때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R은 F세타라는 함수로 표현되는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슬라이더를 생각해보세요. 이때 물체는 경로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접촉면에서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과 수직항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극좌표계의 R과 세타축만으로는 이 힘들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로의 접선 방향과 그의 수직인 법선 방향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게 됩니다. 경로 자체가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셈이죠. 이 분석 툴을 마스터하면 곡선 경로를 가진 복잡한 기계장치 설계에서 마찰과 마모를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곡선 경로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구체적으로 뜯어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중요한 힘 벡터가 보입니다. 먼저 펍설력 N입니다. 이 힘은 곡선 경로의 접선에 수직하게 작용하며 질점을 경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밀어내거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직항력이라고도 부르죠. 두 번째는 마찰력 P입니다. 이 힘은 곡선 경로의 접선 위에 존재하며 물체가 움직이려는 방향의 정반대 쪽으로 작용해 운동을 방해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반지름 방향 R이나 회전 방향 세타가 이 펍설력 N이나 마찰력 P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좌표계에서 구한 가속도 성분들을 이 접선과 법선 방향으로 다시 투영해서 계산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힘의 정체는 명확합니다. 누르는 힘과 방해하는 힘, 이 두 가지를 경로의 기하학적 형상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이번 단원의 승부처입니다. 이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마법의 각도에 대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힘을 정확히 접선과 법선 방향으로 분해하려면 반지름 방향인 R축과 실제 곡선의 접선 사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 각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각도를 그리스 문자 프사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프사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미소변이 삼각형이라는 수학적 치트키를 사용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보면 반지름 방향으로 dr만큼 변하고 회전 방향으로는 R 곱하기 d세타만큼 이동합니다. 이 두 변이를 직각삼각형의 두 변으로 생각하면 그 사이의 각도 프사이의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죠. 결과는 놀랍도록 명쾌합니다. 탄젠트 프사이는 R 나누기 dr d세타입니다. 즉, 현재의 반지름 값을 반지름의 각도에 대한 변화율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이 공식 하나만 있으면 경로 함수 R은 F세타가 아무리 복잡해도 접선의 방향을 즉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각도 프사이는 극좌표계의 언어를 접선과 법선의 언어로 바꿔주는 번역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모든 이론적 준비는 끝났습니다. 수많은 공식을 배웠지만 정작 시험 문제를 보면 어떤 도구를 꺼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상황별 진단 매트릭스를 준비했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물체가 평면 위에서 회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며 돌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R과 세타를 변수로 하는 극좌표 가속도 방정식을 쓰세요. 둘째, 물체가 위아래로도 움직이는 3차원 나선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극좌표계의 Z축식을 하나 더한 원통좌표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셋째, 문제에서 곡선의 경로 함수가 주어지고 마찰력이나 수직항력을 묻는다면
방금 배운 마법의 각도 푸사이 공식을 꺼내어 접선과 법선으로 힘을 분해해야 합니다. 이 매트릭스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복잡한 상황이 닥쳐도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도구를 선택하면 문제의 절반은 이미 풀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도구들을 실제로 어떻게 휘두르는지 실전 예제 프리 워크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구의 사용법을 알았으니 이제 실전 근육을 키워볼 차례입니다. 복잡한 기계장치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한 4단계 마법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목표 파악입니다. 무엇이 주어졌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명확히 적으세요. 2단계는 가장 중요한 자유물체도, 즉 FBD 작성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화살표로 그리고 좌표축을 설정하는 단계죠. 여기서 실수하면 뒤에 계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단계는 우리의 진단 매트릭스에 따라 최적의 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수식을 세우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4단계 프로세스는 여러분의 사고 과정을 구조화해 줄 것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긴장해서 머릿속이 하얘질 수 있지만 이 프레임워크를 습관처럼 몸에 익혀두면 손이 알아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4단계 공법으로 첫 번째 실전 예제를 해체하러 가봅시다. 첫 번째 도전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질량이 5kg인 실린더가 수평면에서 회전하는 봉을 따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각속도 세타 도트는 2라디안 퍼 초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실린더는 처음에 반지름 1m 지점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실린더가 반지름 2m 지점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 실린더의 속도 R 토트와 봉이 실린더를 옆으로 밀어내는 수직 항력 NC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분석해 볼까요? 회전 중심이 명확하고 반지름 방향으로도 움직이니 이것은 전형적인 극좌표계 문제입니다. 수평면이므로 중력은 화면 안쪽 방향으로 작용해 운동 방정식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미션 브리핑은 끝났습니다. 이제 4단계 프레임워크를 가동해서 이 문제를 정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머릿속으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세요. 어떤 힘들이 실린더에 작용하고 있을까요?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린더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보면 반지름 방향인 봉을 따라서는 마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아무런 외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FR은 0이 되죠. 하지만 회전 방향으로는 봉이 실린더를 옆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 수직 항력을 NC라고 하면 시그마 F세타는 NC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도구인 극좌표 운동 방정식을 가져와 볼까요? 반지름 방향식은 0은 질량 M 곱하기 괄호 열고 R 더블 도트 마이너스 R 세타 도트 제곱 괄호 닫기가 됩니다. 회전 방향식은 NC는 질량 M 곱하기 괄호 열고 R 세타 더블 도트 플러스 2R 도트 세타 도트 괄호 닫기가 되죠. 여기서 잠깐 문제에서 각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 각가속도인 세타 더블 도트는 0이 됩니다. 식이 훨씬 간단해졌죠?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미지수 R 도트를 찾기 위해 반지름 방향식을 먼저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린더의 속도를 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술적 고비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가속도 식 R 더블 도트는 시간에 대한 미분인데 정작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시간 t가 아니라 위치 R에 대한 값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엔지니어들의 치트키가 바로 체인 룰입니다. 가속도 R 더블 도트를 dvr 나누기 tt라고 쓰는 대신 dvr 나누기 dr 곱하기 dr 나누기 dt, 즉 속도 vr 곱하기 dvr 나누기 dr로 변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시간 변수를 지우고 속도와 거리만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식을 정리해서 적분해 볼까요? 인테그랄 0부터 vr까지 vr dvr은 인테그랄 시작점 1부터 목표점 2까지 세타 도트의 제곱 곱하기 r dr과 같아집니다. 세타 도트는 2로 일정하니까 적분은 아주 쉽습니다. 이 체인 룰 기법은 동역학 시험에서 시간 조건이 없을 때 속도를 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니 반드시 손에 익혀두세요. 이제 마지막 계산 단계입니다. 적분을 수행하면 2분의 1 곱하기 vr의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세타 도트의 제곱 곱하기 괄호 열고 r 제곱 마이너스 1 괄호 닫기가 됩니다. 여기에 r은 2를 대입하면 실린더의 반지름 방향 속도 R 도트는 약 3.46m/초가 나옵니다. 이제 이 값을 회전 방향식에 대입해서 봉이 가하는 반력 NC를 구할 차례입니다. NC는 질량 5kg 곱하기 괄호 열고 2 곱하기 R 도트인 3.46 곱하기 세타 도트인 2 괄호 닫기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최종적으로 69.28 뉴턴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매초 제곱과 같은 힘의 단위죠. 자, 어떠신가요? 복잡해 보이던 회전 운동 문제도 4단계 프레임워크와 체인 룰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니 아주 논리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까다로운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력이 작용하는 수직 평면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핀 C가 고정된 수평홈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회전봉 OA가 이 핀을 일정한 각속도 0.4 라디안 매 초로 밀고 있습니다. 질량은 3kg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장치가 수직 평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목표는 각도 세타가 30도인 바로 그 순간 봉이 핀에 가하는 힘 FC와 수평홈이 핀을 떠받치는 수직 강력 N을 구하는 것입니다. 중력이 개입되면 자유물체도 작용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중력의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하지만 우리의 좌표축은 물체를 따라 회전하기 때문이죠. 결국 중력을 R 방향과 세타 방향으로 쪼개서 생각해야 합니다. 긴장되시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배운 원칙만 지키면 이 또한 명쾌하게 풀릴 것입니다. 자, 미션 브리핑 완료되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1단계 자유물체도 작성입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중력분해에 있습니다. 핀 C에는 아래 방향으로 mg, 즉 3kg 곱하기 9.81을 한 29.43N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이를 극좌표계의 두 축으로 쪼개야 해요. 기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R 방향으로는 mg 사인 세타만큼의 힘 성분이 생기고 세타 방향으로는 mg 코사인 세타만큼의 성분이 생깁니다. 여기에 추가로 수평홈이 수직으로 미는 힘 N과 봉이 수직으로 미는 힘 FC를 각각 좌표축 성분에 맞게 분해해서 더해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반지름 방향 운동방 정식은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n 사인 세타는 mar이 되고 회전 방향은 fc 플러스 mg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n 코사인 세타는 ma 세타가 됩니다. 수평면 문제보다 식은 길어졌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중력이라는 손님이 좌표계의 언어로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죠. 이 중력 분해 과정에서 각도를 잘못 잡으면 모든 게 엉망이 되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자유물체도만큼 중요한 2단계, 바로 기하학적 구속조건 파악입니다. 이 문제에서 핀 C는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0.4m 높이의 수평홈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 사실이 반지름 R과 각도 세타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버리죠. 그림에서 보듯 R 곱하기 4인 세타는 항상 0.4라는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반지름 R은 0.4 곱하기 코세칸트 세타라는 함수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속식을 시간에 대해 한 번 미분하면 속도 R 도트를 얻을 수 있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R 더블 도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타 도트는 이미 문제에서 0.4로 주어졌으니 모든 재료가 준비된 셈입니다. 복잡한 미분이 기다리고 있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차근차근 적용하면 됩니다. 동역학은 결국 물리 현상을 이런 기하학적 관계로 번역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2단계가 잘 보여줍니다. 3단계 미분의 전개입니다. 이 부분이 계산의 최대 고비죠. R은 0.4 코세칸트 세타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속도 R 도트는 마이너스 0.4 곱하기 세타 도트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세칸트 세타가 됩니다. 세타는 30도, 세타 도트는 0.4를 대입하면 R 도트는 약 마이너스 0.54m 매 초가 나오네요.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반지름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 R 더블 도트를 구해야 합니다. 곱의 미분법과 합성함수 미분법이 총동원되는데 세타 더블 도트는 0이므로 식이 그나마 조금 단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R 더블 도트는 약 0.896m 매 초 제곱이 산출됩니다. 계산 과정이 험난해 보이지만 삼각함수의 미분 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값들을 가속도 공식에 집어넣기만 하면 정답의 문턱에 도달하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4단계입니다. 구한 미분 값들을 극좌표 가속도 공식에 대입해 볼까요? 반경 방향 가속도 AR은 약 0.768m 매 초 제곱이 되고 회전 방향 가속도 A세타는 코리올리 성분 때문에 마이너스 0.4432m/초 제곱이 됩니다.
이제 이 값들을 1단계에서 세웠던 자유물체도 운동방정식에 대입합니다. 두 개의 식에 두 개의 미지수 n과 fc가 있는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이를 차근차근 풀면 수직 항력 n은 약 24.82N이 나오고 봉이 미는 힘 fc는 약 마이너스 5.32N이 나옵니다. fc가 마이너스라는 건 봉이 우리가 가정한 방향의 반대쪽으로 핀을 밀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중력 분해부터 복잡한 미분, 연립방정식까지 거쳐온 이 과정이 바로 동역학의 정수입니다. 이 예제를 스스로 완벽히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평면 동역학 문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차원 원통좌표계 예제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우리의 마지막 실전 예제입니다. 놀이공원의 인기기구인 회전 그네를 3차원 원통좌표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단 회전축의 반지름은 2m이고 그네 줄의 길이는 10m입니다. 탑승자가 수직축과 일정한 각도 30도를 유지하며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30도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 회전축이 돌아야 하는 일정한 각속도 세타 도트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회전 운동과 수직 방향의 평형이 동시에 일어나는 완벽한 원통좌표계 적용 대상입니다. 탑승자가 위아래로 출렁이지 않고 일정한 높이를 유지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Z축 방향의 가속도가 0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또한 회전 반경 R은 고정된 2m의 줄이 벌어진 만큼의 거리를 더해서 구해야 하겠죠. 자, 3차원 공간에서의 평형과 운동, 그 오묘한 조화를 수식으로 풀어낼 준비가 되셨나요? 1단계로 수직축인 Z축 방향의 힘을 분석하겠습니다. 탑승자는 일정한 높이에서 회전하고 있으므로 Z축 방향의 R자임은 0이어야 합니다. 즉, 줄이 위로 당기는 힘의 성분인 T코사인 30도와 아래로 당기는 중력 mg가 정확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식을 세워보면 T코사인 30도 마이너스 mg는 0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줄에 걸리는 장력 T가 약 1.1328mg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질량 m을 모르지만 걱정 마세요. 나중에 양변에서 멋지게 소거될 테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Z축 운동이 R이나 세타 방향의 운동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통좌표계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장점입니다. 이제 수직 방향의 숙제를 끝냈으니 시선을 옆으로 돌려 회전의 비밀을 담고 있는 반경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2단계, 회전의 중심으로부터의 실제 거리인 반지름 R을 계산해 볼까요? 상단 회전판의 반지름 2m에 줄이 옆으로 벌어진 거리인 10 곱하기 4인 30도를 더하면 최종 회전 반경 R은 7m가 됩니다. 이제 반지름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줄의 장력이 안쪽으로 당기는 힘 마이너스 T 4인 30도는 질량 m 곱하기 반경 가속도 AR과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반경이 7m로 일정하므로 R 더블 도트는 0입니다. 따라서 AR은 오직 구심 가속도 성분인 마이너스 R 곱하기 세타 도트의 제곱만 남게 되죠. 앞서 구한 장력 T는 1.1328 mg를 대입하면 양변에서 질량 m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원하던 각속도 세타 도트에 대한 식만 남게 됩니다. 최종 계산 결과 세타 도트는 약 0.891 라디안 퍼 초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이 속도로 돌아야만 그네가 30도의 각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공학적 설계가 물리적 수치와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자, 오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동역학 마스터를 위한 4단계 알고리즘을 최종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보자마자 좌표계를 진단하세요. 회전 중심이 있다면 극좌표계나 원통좌표계가 정답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자유물체도를 작성하세요. 특히 수직 평면 운동이라면 중력을 반드시 좌표축 성분으로 분해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셋째, 기하학적 구속 조건을 탐색하세요. 반지름과 각도가 서로 어떤 함수 관계로 묶여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체인 룰이나 합성함수 미분을 활용해 가속도 성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이 모든 재료를 시그마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에 조립하여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이 4단계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어떤 난해한 동역학 문제를 만나더라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든든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은 곧 동역학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선배들이 가장 자주 틀리는 함정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함정 1번, 변화율이 0이라고 가속도도 0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R 도트가 0이어도 구심 가속도는 살아있고 세타 도트가 일정해도 코리올리 가속도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식의 모든 항을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함정 2번 중력 분해의 누락입니다. 문제가 수평면에서 일어나는지 수직면에서 일어나는지 문제를 2번 읽으세요. 수직면이라면 중력 mg는 반드시 분해되어 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함정 3번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땐 주저없이 체인 룰, 즉 R 도트는 가속도를 VR 곱하기 dVR 나누기 dr로 바꾸는 기술을 떠올리세요. 이 세 가지만 완벽히 방어해도 여러분의 성적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도구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폭습만이 살 길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의 동역학 정복을 응원합니다.